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카이브리지의 스브입니다. 오늘은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로마 테라피라는 단어는 아로마는 향 또는 향기를 말하고요. 테라피는 치유나 치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단어의 합성어를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고, 이 말은 이제 향기를 이용한 치료법이라고 일컫습니다. 근데 이 향은 전 세계 곳곳에 자생하는 식물들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유의 향과 약용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이용해서 추출을 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말하기도 하고요. 향이라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테라피를 접목을 해서 그 향을 이용한 치료를 하는 것도 말합니다. 이러한 식물들에게는 각각의 특유의 향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식물들에게는 곤충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 보호 기능, 방어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살균 기능까지 있으며 암수에 대한 그런 자체적인 그 번식에 대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을 자체적으로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을 가지고 있다고도 해요. 근데 저희가 그러한 향들과 본연이 가지고 있는 약용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의 추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좋은 에센셜 오일을 추출해낼 수 있는데요. 정신적, 신체적 병리 현상의 예방, 개선, 치료에 대한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적인 요법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고 보조요법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각종 스트레스, 과도한 다이어트, 가공화된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에 그런 오염물질들에 저희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아로마 이 식물에 대한 효능을 조금 접목을 해서 일상생활에 아로마 오일에 대한 이용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학적인 부분까지도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치료학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범위로 이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는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옛날 그 고대 시대에는 그 신비감과 이런 그 주술적인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제사 행위에서도 이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약초에 대한 효능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도 피라미드 모섬에서는 미르나 이런 파인에 이용해서 시체를 보관했다고 하고요. 그 시신 옆에서는 그 소중한 물건들을 옆에 두는데 거기에 함께 이러한 식물을 같이 보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파피루스에는 그런 아로마 에센스, 아로마 오일에 대한 이러한 그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오일에 대한 기록들은 그리스로 이어지고 로마에까지 전해졌는데요.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본초 강목에 200여 가지의 식물의 효능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식물들에 대한 치료법이 8천여 가지가 기록이 되었다고 해요. 1974년에는 로버트 트저랜드라는 분께서 아로마 오일을 최초로 판매하셨고요. 그리고 아로마책까지 출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는 국제 아로마 테라피 협회인 IFA가 창단되었습니다. 그 협회는 아직까지도 많은 회원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많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이러한 식물들에 대한 효능을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양리효능이 많은 마늘이라든지 마른 꽃잎, 이런 잎을, 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용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서에도 이런 약효를 가지고 있는 식물들로 비계를 만들어 사용을 했다고도 하고, 몸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향낭 주머니를 몸에 지니고 다니셨다고도 합니다. 에센셜 오일의 기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앞서 말했듯 식물 본연의 그런 방어 기능, 보호 기능, 보존 기능, 살균 기능들에 의해서도 있거니와 플러스 식물이 재배되는 지역, 재배 조건,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영향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방법들로 인해서 향유를 액체 타입으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에센스 오일의 저희가 추출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의 추출 방법은 증류 추출법, 압착 추출법, 용매를 이용한 용매 추출법, 그리고 이산화탄소 추출법이 있는데요. 증류 추출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수증기 증류 추출법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압착 추출법은 열에 약한 식물들을 추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용매를 이용한 추출법 같은 경우는 휘발성 추출법과 비휘발성 추출법이 있는데요. 이 휘발성 추출법 같은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들이 있고, 비휘발성 추출법 같은 경우는 예전 고대부터 이용해 왔던 방법이긴 한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추출법 같은 경우는 아주 질 좋은 에센스를 추출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설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비싸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많이 이용하는데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많이 쓰는 방법이 다양하게 식물들의 특성과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추출 방법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수증기 추출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다양한 에센셜 오일의 기능들을 잘 살려서 저희가 오일을 선택하는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양리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재배 지역과 그 향을 잘 추출해낼 수 있는 추출법을 잘 보셔야 되고요. 빛과 산소,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보관하는 용기가 차광병을 이용하는지 보관 용기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일의 특성상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과 알코올에 한번 타보셔도 확인이 되시는 거고요. 휘발성이 강한 액상이기 때문에 손등에 문질러 보시고 향도 맡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물질에 대해서 변색, 변치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pH에 약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성분 분석까지는 용이하진 않으시겠지만, 만약 성분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성분 분석이 있는데, 오일은 수십 가지에서 수천 가지의 성분의 화학 성분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천연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분 조사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른 에센스 오일을 이용하실 때는
그 피부를 통한 흡수가 있을 것이고 코로 이용한 흡수가 있고 공룡이라는 게 있는데 공룡은 사실 찬반의 논란이 있다 보니 뭐 권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코나 이런 피부에 대한 흡수를 하셨을 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활력 넘치는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로마 오일과 그 테라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오일을 만드는 식물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대화를 한번 해보고요. 블렌딩에 대한 시간을 가질 건데 좀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하게 뵙겠습니다.